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저희학기 온라인 수업 콘서트에서 국어 교과 부분을 담당하게 된 양은숙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 2월 달에 교과 협의를 통해서 중학교 1학년 국어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참으로 변화가 많은 2020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즐겨 쓰는 네이버 메일도 아니고 한메일을 주로 사용하던 50대 교사인 제가 지메일을 한메일보다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스위트 계정까지 사용하게 되다니 코로나가 제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미리 캔버스와 멸치 앱으로 짧게 만든 저의 소개입니다. 예스는 양은숙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올해의 수업 도전 기록 5단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광주광역시 영두중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기본 플랫폼으로 이학습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저 혼자서 기본 플랫폼으로 이학습터냐, EBS 온라인 클래스냐, 구글 클래스룸이냐를 비교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글 클래스룸이 체계적이고 유용성이 있어 보였지만 저도 확신이 없어서 중학교의 대세인 이학습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단 한 번도 동영상을 제작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두렵고 막막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칠판 앞에서 수업을 직접 촬영하셨고 어떤 분은 EBS 국어 수업 영상을 활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곳은 전국 국어교사 모임 단톡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가장 단순하게 수업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파워포인트 비디오 만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이 학습터 플랫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듀얼 모니터, 공캠, 곰믹스를 사용하게 되어 영상 제작 환경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과 퀴즈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응답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통계까지 이루어지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학생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였습니다. 구글 퀴즈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보다가 이것을 학교 업무에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학교 각 부서별 주간계획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을 채우면 모두가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미루어지던 학생들의 등교가 드디어 6월 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모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국어과에서 모둠 활동을 할 수 없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패들릿이라는 수업 도구를 만나게 됩니다. 패들릿을 만나고 저는 이거지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대용으로 일렬로 혼자 떨어져 앉아 있어도 온라인상에서 모둠을 만들고 서로 댓글로 소통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패들릿은 지금까지 다양한 수업 주제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패들릿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올린 문제를 카오시란 퀴즈로 만들고 방탈출 게임으로도 해보았습니다. 전국 방탈출 게임 공유방인 패들릿에 제가 만든 게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멘티미터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활동도 하였고요. 이렇게 대면 수업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갑자기 광주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전면 등교 금지하고 원격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병행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동료들과 모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글 사이트 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동영상과 퀴즈보다는 깊이 있는 질문과 내용 구성이 가능하게 보여서 7월 달에는 주로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실시간 수업에 대한 압박이 있었지만 선뜻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소수인 독서반 아이들 7명과 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과 줌으로 만나면서 줌만으로는 진정한 깊이 있는 실시간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줌은 단순히 소통의 틀일 뿐이고 그 내용, 즉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줌과 함께 구글 클래스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줌과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인 지메일이 있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만 14세가 안 된 중학교 1학년은 지메일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중학교 1학년 전체의 지스위트 계정을 제가 다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교 선생님 47명의 계정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의 줌과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 학습터에 줌과 구글 클래스룸을 접속시켰습니다. 수업 밖에서,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동료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패들릿을 활용해서 나눔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브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한글날 기념 이벤트를 기획해서 참여하신 선생님들께는 장미꽃 한 송이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3분 동안 저의 수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공유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2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나리마 그 음소거 해제시키고 2개의 소단원 좀 읽어줄래? 나리마 음소거 해제시켜봐.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소단원 제목 읽어주라. 언어의 본질. 그렇지. 두 번째 언어의 갈래.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협업으로서 이거를 보면은요. 이걸 아직은 여러분들은 한번 보면은 세 번째 좀 이따가 쌤이 링크 걸어줄게요. 아니면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 혹시 핸드폰이나 아니면 탭으로 접근하는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단어하고 좋은 이유만 써도 되고요. 컴퓨터로 접근한 학생은 여기 이미지라든지 검색 같은 것도 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은 언어하고 이유를 2개 쓰는 겁니다. 오, 벌써. 자, 근데 여기가 왜 2명이 들어있지? 건호하고 지안이가 26번에 2명이 있지? 왜? 건호. 야, 내거 왜 이래? 건호는 25번으로 가라, 건호야, 너는. 건호야, 저 너는 25번으로 25번으로 가. 26번에는 지안이 거니까. 근데 이름부터 써주라, 지안아. 저 위에 26번 옆에다 이름 좀 써줘. 건호는 25번 칸으로 가. 25번 칸으로 가주세요. 건호야, 커서를 위로, 한 칸 더 위로 25번으로 가. 선생님, 제 거 이상해졌는데요? 지금 세라는 핸드폰이야? 아니면은 PC야? PC요. PC, 뭐 어떻게 이상해졌어? 누가 만졌을까? 이상해졌어요. 왜 이상해졌어? 뭐가 이상해졌어? 밑에 출처가 아니지 않아요? 밑에가 이거 좋은 이유인데 왜 출처로 바뀌었지? 좋은 이유인데. 그니까요. 이거 바꿔, 출처는 검색 위에가 출처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럴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것도 밑으로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칸이 좀 밀렸나 보다. 여기 그냥 좋은 이유 쓰면 될 거야. 이렇게 써서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주고요. 이거는 마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익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수업에 관한 루틴으로 2학기부터 시작한 줌과 구글 클래스룸을, 즉 구클의 루틴입니다. 줌 수업 루틴 1은 수업 시작 전에 이 학습터와 반톡을 활용해서 출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줌 수업 루틴 2는 화면 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 듀얼 모니터가 필수였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텍스트를, 오른쪽 화면에서는 학생 이름, 채팅창, 학생들 얼굴이 보이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줌 수업 루틴 3은 소회의실입니다. 저는 여러 실시간 도구 중에서 줌 후 소회의실 기능이 가장 강력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회의실을 모둠별로 배정할 때도 있지만 가끔 한 명씩 배정해서 혼자 공부하다가 도움 요청 버튼을 눌러서 교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제 구쿨 루틴 1, 2, 3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구쿨의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담고 싶었습니다. 배공 후 디자인, 활동, 성찰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쿨을 설계하고자 저의 구쿨 루틴 1, 2, 3은 학생 활동 1, 2, 3에 녹아 있습니다. 매 차시마다 활동 1, 2, 3으로 수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활동 1은 질문으로 출석 확인과 5분 독서입니다. 활동 2는 자료 제시로 영상을 비롯한 텍스트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학생 혼자가 아니라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만남입니다. 활동 3은 과제 제시로 자신의 삶과의 만남입니다. 구글 협업 문서 혹은 라이브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기록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팁은 국어과 교수 평기로 5분 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읽기 영역에 나타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은 5분 독서를 교실에서 그리고 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작년까지 하였던 5분 독서 누가 기록장을 올해는 구글 설문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학생은 패들릿 3문장 감상문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글 설문과 패들릿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패들릿에 기록한 내용을 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란에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패들릿에 감상문 쓰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추억의 문방구 뽑기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학생들처럼 교사들도 배움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카페에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가르는 국경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의 수업도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넘나드는 수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전국 배움의 공동체 연수에서 들었던 사또 마나부 교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계속 배우는 교사만이 교사라는 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교직은 전문직이며 아이들의 장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